여러분 안녕하세요. 호수파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구독자분 질문으로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실명이기 때문에 이름은 좀 가리도록 할게요. 질문을 주신 분은 임차인이에요. 동시에 전대차 계약을 한 전대인입니다. 본인이 상가를 임차한 후에 타인에게 2년간의 전대를 줬고 현재 절반인 1년이 지나간 상태입니다. 아마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으신 것 같아요. 1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내보내지 못하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다만 1년 후라면 전대차 계약 기간 2년이 다 지난 후를 말하는 거죠. 이때 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지, 상가에서 임차인은 귀책 사유가 없다면 총 10년까지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전차인에게도 해당되는 사항인지 이 부분을 질문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는데요. 바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이다. 이 부분이에요. 동의를 받지 않은 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전차인이 아무것도 보호를 못 받는 것은 아닌데, 계약의 유지나 효력 등에 대해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임대인이 내쫓을 수도 있고요. 임대인이 싫다면 전차인뿐만 아니라 임차인까지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어쨌건 임대인의 동의를 받은 전대차 계약의 전차인은 보호 범위가 상당히 넓어요. 질문을 주실 때 가끔 본인에게 불리할 것 같은 부분은 말씀을 안 하시거나 상황을 좀 에둘러서 표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러면 정확한 답을 드릴 수가 없어요. 본인이 듣고 싶은 답을 미리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럼 정답이 엇나갑니다. 그에 반해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아주 깔끔하죠. 감정이 없고 사실관계만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유리한 답이건 불리한 답이건 명확하게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이에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를 설명드릴게요. 우선 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다면 전차인은 계약기간 2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임차인이자 동시에 전대인인 질문자분께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잠깐만 볼게요. 줄여서 상임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상임법 제13조 1항에 보면 앞에 몇몇 조항들을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 계약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몇 개의 조항을 나열하고 있죠. 13조 1항에서 전대차 계약에 준용한다고 명시한 그 앞의 조항들 중에 제10조가 있습니다. 제10조의 내용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계약갱신 요구를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도 함께 규정한 조항이에요. 그게 상임법 10조예요. 이 내용이 전대차 계약에도 그대로 준용된다는 겁니다. 즉, 전대차 계약에서 전대인은 상임법 10조에서 정해놓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물론 예외인 경우는 있어요. 전대차 계약이 정당하게 존재할 수 있고 전차인이 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폭넓은 보호를 받으려면, 첫째, 임대인의 동의가 있는 상태에서, 둘째,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셋째, 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현재의 전대차 계약은 임대인의 동의가 있었죠. 임대차 계약이 계속 유지되는 한 전차인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어요. 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있어야만 전대인은 전차인을 내보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귀책 사유는 상임법 제10조 1항에 있는 8가지 사항인데요. 그 중에서 전대차 계약에 준용할 수 있을 만한 부분은요, 첫째가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 3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는 것은 단순히 월세를 밀린 적이 3번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영상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한 적이 있으니까 넘어가고요. 두 번째는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세 번째는 전차인이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전대를 준 경우. 네 번째는 고의나 중과실에 의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 파손. 다섯 번째가 기타 전차인으로서의 현저한 의무 위반. 전대차에서 준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이렇게 총 5가지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상 3기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 월세 미납이 있거나 전차인이 뭔가 현저한 의무 위반, 즉 위험물을 계속 적치하거나 불법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거나 주변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데 자발적인 시정이 안 되거나, 이런 경우에 내보낼 수 있다고 봐야 하고요. 그런 사유들이 발생한다고 해도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결국 소송을 통해서 내보내야 하겠죠. 자, 오늘 답은 질문하신 분께서 듣고 싶었던 답은 아닐 거예요. 그래도 제가 잘못된 답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질문에 대한 답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실무에서 일하다 보면
특히 상가나 사무실에서 전대차 계약을 많이 경험해요. 전대차 계약이라는 것은 임대인에게도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예전에 전대차 계약에 대해서 시리즈로 만들었던 그 영상에서 얘기했던 방법을 사용하신다면 임대인의 걱정을 줄이면서 계약을 진행할 수 있죠. 반대로 전대차 계약을 할 당시에는 뭔가 임차인에게 필요하거나 사업상 유리하니까 하시겠지만 나중에 전차인이 통제되지 않거나 임차인과 전차인 간의 사이가 벌어진다면 임차인에게 큰 부담으로 적용되기도 합니다. 구독자분 질문으로 만들어본 시간,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